1980년대 월가 마이클 밀켄은 4년 만에 무려 10억 달러를 벌었어요. 지금 돈으로 환산하면 상상 초월이죠. 당시 미국 역사상 개인소득 최고 기록을 세운 장본인이에요. 이쯤 되면 어떻게? 라는 질문이 나오죠. 그는 정크본드 시장을 개척하며 재계의 아웃사이더들에게 자금을 공급했어요. 여기서 빨간불이 켜집니다. 정크본드란 신용도가 낮은 기업의 고위험 채권이에요. 하지만 그는 이를 고수익 채권이라 부르며 엄청난 이윤을 만들어냈죠. 드렉셀 벤버트에서 그의 부서는 월가의 모든 돈을 끌어모으는 블랙홀이었어요. 그는 부실한 기업들을 살리고 거대 기업들을 인수합병하며 시장을 좌지우지했죠. 이쯤 되면 눈치챘어야 하는데요. 돈이 너무 쉽게 너무 많이 흘러들어왔어요. 1989년 내부자 거래 수사 중 밀켄이 라켓티어링과 증권 사기로 기소됩니다. 그의 죄명은 정크본드 킹이라는 별명처럼 고수익 채권 시장의 어두운 면이었죠. 결국 그는 증권 및 보고 위반 혐의에 유죄를 인정하며 유죄 협상을 했어요. 라켓티어링이나 내부자 거래 혐의는 피했지만 그의 명성은 땅에 떨어졌죠. 밀켄은 10년 징역형과 6억 달러의 벌금, 그리고 증권업계에서 영구 퇴출당했어요. 6억 달러는 개인 웹사이트에 따르면 2억 달러로 기재되어 논란이 있습니다. 하지만 동료들에 대한 증언과 모범수로 복역하며 그의 형량은 2년으로 줄어듭니다. 그리고 2020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사면받으며 자유의 몸이 되죠. 그의 순자산은 2022년 기준 60억 달러로 여전히 세계 최고 부자 중 한 명이에요. 그는 밀켄 가족 재단과 밀켄 연구소 공동 설립자로 활동하며 암 연구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한때 정크본드 킹으로 불렸던 그는 이제 위료 자선 사업가로 변모했어요. 하지만 월가는 그가 만든 고수익 채권 시장의 명함을 영원히 기억할 거예요. 2021년 한국가가 비트코인을 법정 통화로 채택해서 전 세계를 놀라게 했죠. 그 주인공은 바로 엘살바도르였고 비트코인 역사의 새 장을 열었어요. 익명의 사토시 나카모토가 2008년 백서로 세상에 내놓은 비트코인. 2009년 오픈소스 구현으로 통화로서의 사용이 시작되었죠. 중앙 통제 없이 컴퓨터 노드들이 협력해서 거래를 검증하는 방식이에요. 각 노드는 블록체인이라 불리는 분산 원장 사본을 유지하고요. 암호화를 통해 거래를 검증하고 소유자의 민감한 데이터는 비밀로 유지돼요. 여기서 빨간불이 켜집니다. 비트코인의 익명성은 범죄자들에게도 매력적이었죠. 규제 당국의 시선은 싸늘해졌고 여러 국가에서 비트코인을 금지하기에 이릅니다. 블록체인 합의는 채굴이라는 고도로 계산 집약적인 과정을 거쳐요. 이 채굴은 막대한 양의 전기를 소비해서 환경 논란에 휩싸입니다. 엘살바도르의 야심찬 시도는 2025년 결국 폐지로 막을 내리게 돼요. 한때 혁신의 상징이었던 비트코인 법정 통화 채택, 그 끝은 어땠을까요? 범죄에 이용되고 환경 논란에 시달리면서 비트코인의 그림자는 길어졌어요. 탈중앙화의 꿈은 현실의 벽에 부딪혔고 규제 당국은 경고를 보냈죠. 이쯤 되면 눈치챘어야 하는데요. 자유로운 통화는 그만큼의 위험을 동반해요. 엘살바도르의 사례는 비트코인의 양면성을 여실히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통화 어떻게 됐을까요? 아직도 논쟁의 중심에 있습니다. 기술적 혁신과 사회적 책임 사이에서 비트코인의 미래는 아직 불확실해요. 그 드라마는 계속될 겁니다. 다음 금융범죄 이야기도 기대해주세요. 1857년 전 세계 경제가 불안정해지며 미국은 폭풍전야의 고요함을 맞이했어요. 국내 경제는 과도하게 팽창했고 모두가 리스크를 무시한 채 투자에 뛰어들었죠. 여기서 빨간불이 켜집니다. 오하이오 생명보험 신탁회사가 갑자기 파산했습니다. 이 소식은 모스의 전신 덕분에 순식간에 미국 전역으로 퍼져나갔습니다. 1857년 공황은 전신 때문에 미국 역사상 가장 빠르게 퍼진 위기였죠. 더 큰 문제는 전 세계가 서로 연결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영국에서는 팔머스턴 정부가 근본이제를 우회하며 위기의 불씨를 지폈죠. 이 소식이 알려지자 영국에서도 공황이 시작되었고 이는 세계적인 충격파로 이어졌습니다. 이쯤 되면 눈치챘어야 하는데요. 돈이 필요한 뉴욕은 금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바로 SS 센트럴 아메리카호에 실린 금괴였죠. 하지만 9월 이 배가 침몰하면서 희망은 바닷속으로 가라앉았습니다. 뉴욕 은행들은 절실했던 금을 받지 못했고 그 여파는 상상 이상이었습니다. 수십만 명의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잃었고 철도 산업마저 흔들렸습니다. 기업들이 줄줄이 파산하면서 시장 가격은 곤두박질쳤죠. 번영했던 시기에 너도나도 투자했던 은행, 상인, 농부들은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이 공황은 단기간에 끝났지만 완전한 회복은 1861년 남북전쟁까지 지연되었습니다. 사실상 공황의 여파는 남북전쟁 발발에 한몫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세계 최초의 전신으로 전파된 세계 최초의 경제공황 이야기입니다. 금괴가 침몰하고 정부의 편법이 만천하에 드러나며 시작된 검은 역사였죠. 돈의 드라마는 언제나 이렇게 예상치 못한 곳에서 시작됩니다. 140개국 10만 명, 상상할 수 없는 숫자의 사람들이 하나의 사기극에 휘말렸죠. MTI, 미러 트레이딩 인터내셔널, 이름부터 화려한 이 플랫폼은 무엇이었을까요? 요하네스 스테인버그, 이 남자가 MTI 위 모든 것을 기획한 장본인이에요. 그는 인공지능 보스로 암호화폐 자동거래를 약속하며 엄청난 수익을 보장했죠. 매일 높은 수익률의 투자자들은 여기에 홀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빨간불이 켜집니다. 자동거래라는데 그 실체는 뭐였죠? 남아프리카 고등법원은 MTI를 피라미드 사기로 단정했어요. 인공지능 보승 허브였고 실제 돈은 기존 투자자에게 지급되는 돌려막기였죠. 이쯤 되면 눈치챘어야 하는데요. 남아공 당국이 MTI를 집중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MTI는 거품처럼 터져버렸고 플랫폼은 사라졌습니다. 수많은 투자자들은 엄청난 금융 손실을 입었죠. 그래서 이 사람 요하네스 스테인버그 어떻게 됐을까요? 그는 체포되었고 MTI 위 주요 인물들도 줄줄이 잡혀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사라진 돈은 여전히 찾기 어려운 미스터리로 남아있어요. 이번 사건은 암호화폐 시장의 그림자를 여실히 보여줍니다. 화려한 약속 뒤에는 늘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MTI 사태는 금융범죄 역사의 또 하나의 사례로 기록될 거예요. 10만 명의 꿈과 돈을 앗아간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시사하죠. 여러분은 이 드라마틱한 돈의 이야기를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다음번 금융 스캔들 이야기에서 다시 만나요.
어느 날 50억 달러가 은행 기록에서 감쪽같이 사라졌죠. 숫자 노름의 시작이었어요. 이 돈은 마약 밀매, 테러 자금과 연루된 더러운 돈의 흔적을 지우기 위한 거였어요. 여기서 빨간불이 켜져요. 그들은 돈을 세탁하기 위해 정교한 위장 회사를 만들었죠. 수십 개의 계좌로 쪼개고 또 쪼개서 출처를 알 수 없게 만들었어요. 계층화의 시작이죠. 그리고는 부동산, 미술품 등 합법적인 자산으로 위장에 투자했어요. 감쪽같이요. 이쯤 되면 눈치챘어야 하는데요. 작은 가게 매출이 하루아침에 수천 배 뛰는 건 이상하잖아요. 그들은 심지어 온라인 게임 아이템을 고가에 사고 팔아 돈의 흐름을 위장하기도 했죠. 이 돈 세탁 규모는 한 해 수천억 달러에 달하며 전 세계 경제를 교란시켜요. 세금을 피하고 범죄를 숨기는 이 거대한 그림자는 더욱 커지고 있었죠. 은행원들은 의심스러운 거래를 신고해야 했지만 일부는 눈 감았거나 공범이었어요. 그러다 한 익명의 내부 고발자가 금융당국에 결정적인 증거를 넘겼죠. 수사관들은 복잡한 거래 내역을 추적하며 거미줄 같은 연결고리를 풀기 시작했어요. 작은 실수 하나가 전체 시스템을 무너뜨리는 단서가 되었죠. 한 가짜 회사의 주소가 실제로는 허름한 창고였다는 사실이 드러났어요. 여기서 결정타가 나와요. 수백만 달러가 오간 계좌의 주인이 10대 소년이었죠. 결국 주범들은 국제공조 수사 끝에 여러 국가에서 동시에 체포되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 어떻게 됐을까요? 대부분 중형을 선고받고 감옥에 갔습니다. 압수된 재산만 해도 수십억 달러에 달했지만 모든 돈을 회수하진 못했어요. 이 사건은 전 세계 은행들의 돈 세탁 방지 시스템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었죠. 검은 돈은 여전히 어딘가에서 순환하고 있지만 추적은 계속됩니다. 끝나지 않는 싸움이죠. 1904년 한 여성이 미국 최대 기업의 제국을 무너뜨렸어요. 이 거대 기업은 바로 존 록펠러의 스탠다드 오일 컴퍼니였죠. 아이러니하게도 그녀의 아버지는 록펠러의 독점에 의해 파산했어요. 이쯤 되면 눈치챘어야 하는데요. 그녀는 진실을 파헤치기로 결심합니다. 수년간의 조사 끝에 그녀는 스탠다드 오일의 모든 불법 행위를 폭로했죠. 기름왕국의 뒤에 숨겨진 잔인한 비즈니스 전략들이 세상에 드러났어요. 그녀의 글은 단순한 기사를 넘어 조사 저널리즘의 걸작으로 평가됩니다. 이 책은 미국 비즈니스 역사상 가장 영향력 있는 책이 되었고요. 그녀는 록펠러의 개미 지옥 같은 독점 구조를 낱낱이 파헤쳤습니다. 여기서 빨간불이 켜집니다. 정부는 더 이상 외면할 수 없었죠. 결국 미국 대법원은 스탠다드 오일을 해체하라는 판결을 내렸어요. 단 한 명의 기자가 거대 기업을 상대로 승리한 역사적인 순간이었죠. 이 사건은 해펀법, 클레이튼 독점금지법 등 새로운 법률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연방거래위원회, FTC, 설립에도 결정적인 역할을 했고요. 아이다는 진실이 사회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다고 굳게 믿었습니다. 그녀는 록펠러의 사악한 사업 방식이 결국 발목을 잡을 거라고 확신했죠. 스탠다드 오일은 수십 개의 작은 회사로 쪼개졌습니다. 오늘날 엑손모빌, 쉐보론 같은 회사들이 그 잔재예요. 한 기자의 펜촉이 거대 기업의 불법 행위에 종지부를 찍은 것이죠. 아이다 타벨, 그녀의 용기는 오늘날에도 빛나고 있습니다. 파운드 스털링은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통화예요. 하지만 5천만 파운드 위조 계획이 이걸 거의 무너뜨릴 뻔했죠. 이 금액은 영국 경제를 마비시킬 수 있었을 거예요. 영국은행은 스털링 지폐를 발행해요. 이 은행은 스코틀랜드와 북아일랜드 발행도 규제하죠. 위조범들은 이 진짜 지폐들을 모방하려고 했어요. 잉크, 종이, 인쇄를 꼼꼼하게 베꼈죠. 하지만 아주 작은 결함이 그들의 계획을 드러냈어요. 현대 스털링 지폐는 최첨단 보안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그들은 워터마크를 완벽하게 복제하지 못했죠. 경계심 많은 은행 직원이 가짜를 발견했어요. 수사는 빠르게 비밀 공장으로 이어졌어요. 수백만 장의 미완성 위조 지폐가 압수됐죠. 대규모 계획은 유통 전에 중단되었어요. 범인들은 체포되어 기소되었어요. 그들은 통화 사기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죠. 긴 형량은 그들의 꿈을 악몽으로 바꿔버렸어요. 완전히 유통되었다면 스털링의 가치는 폭락했을 거예요. 파운드의 신뢰성이 세계적 지위를 유지시켰어요. 파운드는 여전히 4번째로 많이 거래되는 통화예요. 2021년 700억 달러 이상의 돈이 솔라나에 몰려들었어요. 하지만 이 거대한 부는 한순간에 휘발될 운명이었죠. 솔라나는 톨리 야코벤코와 나지 고칼이 2018년 세운 블록체인 플랫폼이에요. 이들은 이더리움의 느린 속도와 높은 비용을 개선하려 했죠. 2021년 NFT 열풍과 함께 솔라나는 이더리움의 강력한 경쟁자로 떠올랐어요. 거래 속도는 초당 수천 건, 수수료는 거의 무료 수준이었죠. 그해 SOL 코인 가격은 무려 12,000% 폭등하며 투자자들을 열광시켰어요. 여기서 빨간불이 켜집니다. 엄청난 거래량은 잦은 네트워크 중단을 일으켰어요. 갑작스러운 먹통은 투자자들의 신뢰를 흔들기 시작했죠. 2022년 8월 대규모 지갑 해킹 사건이 터지며 수백만 달러가 증발해요. 이쯤 되면 눈치챘어야 하는데요. FTX 파산은 솔라나에게 치명타였어요. FTX가 대량의 SOL 코인을 보유하고 있었고 파산으로 인해 가격이 폭락했죠. 미국 세크는 2023년 SOL 코인이 미등록 증권이라며 솔라나를 고소했어요. 이는 플랫폼의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을 더욱 키웠죠. 시가총액 700억 달러는 순식간에 사라졌어요. 수많은 투자자들이 큰 손실을 보았죠. 그래서 이 솔라나 어떻게 됐을까요? 2025년 1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밈코인 달러 트럼프가 솔라나를 사용하기 시작해요. 이로 인해 SOL 가격이 일시적으로 급등하며 잠시나마 과거의 영광을 되찾는 듯했어요. 하지만 솔라나의 길은 여전히 험난합니다. 드라마는 계속됩니다. 2020년 9월 무려 2조 달러 규모의 수상한 거래들이 세상에 드러났죠. 이 돈은 대체 어디서 온 걸까요? 그리고 누가 이 거대한 흐름을 지켜봤을까요? 미국 재무부 산하 금융범죄 단속 네트워크 피센이 문서들이 유출된 겁니다. 여기서 빨간불이 켜집니다. 무려 2657개의 문건이 18년간의 수상한 활동을 기록했죠. 특히 2121건의 위신거래 보고서 사스가 핵심이었어요. 수많은 글로벌 금융기관이 20만 건 이상의 수상한 거래를 보고했습니다. 총 가치는 2조 달러, 이 돈으로 아파트 1만 채를 살 수 있었을 거예요. 이쯤 되면 눈치챘어야 하는데요. 돈 세탁과 다른 범죄 활동들이 계속되고 있었죠. 은행들은 사스를 제출했지만 그 후에는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핀셋 역시 이 정보를 가지고도 별다른 제재를 가하지 않았고요. 버즈피드 뉴스와 ICIJ는 이 파일을 세상에 공개하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전 세계 170개국 이상의 금융기관들이 이 돈 세탁에 연루되어 있었죠. BBC는 세계 최대 은행들이 범죄자들의 검은 돈을 옮기도록 허용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버즈피드 뉴스는 글로벌 금융부패에 전례 없는 모습이라고 주장했어요. 은행들과 미정부 모두 언론과 대중의 거센 비난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금융범죄를 막는 대신 오히려 방조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에 휩싸였죠. 그래서 이 사람 어떻게 됐을까요? 은행들은 벌금형을 받았지만 범죄는 계속됩니다. 이 사건은 시스템의 근본적인 문제점을 다시 한번 일깨웠습니다. 은행의 탐욕과 정부의 무능이 빚어낸 2조 달러의 그림자 거래. 과연 다음 2조 달러는 누가 눈 감아줄까요? 상상해보세요. 한 나라의 운명을 짊어진 100조 원짜리 국부펀드가 사라진다면요? 여기서 빨간불이 켜집니다. 바로 국부펀드 위 그림자죠. 국부펀드는 정부가 운영하는 투자기금인데 보통 원자재 수출 수익이나 외환 보유액으로 만들어져요. 이 돈은 주식, 채권, 부동산, 심지어 헤지펀드에도 투자되죠. 그런데 이 거대한 자금들이 중앙은행의 관리 아래 놓이기도 해요. 하지만 어떤 펀드는 단순한 국가 저축으로 운영될 뿐 재정관리에 큰 역할은 없죠. 이쯤 되면 눈치챘어야 하는데요. 돈의 출처가 외환예금, 금, 특별인출권 등 다양해요. 문제는 이 자산들이 국내외 다양한 통화로 보유된다는 점이죠. 수십 년간 쌓인 국부펀드가 특정 투자회사의 손에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이 회사는 국부펀드 자산을 고위험 사모펀드에 몰래 투자해요. 초기에는 수익률이 좋았지만 내부 통제는 엉망이었죠. 감사보고서에 중요한 재정관리 미흡이라는 문구가 등장합니다. 이 문구가 바로 펀드가 붕괴되기 시작했다는 신호였어요. 해당 펀드는 유동성 위기에 직면했고 투자자들은 돈을 인출하려 안간힘을 썼죠. 결국 펀드는 자산 매각을 시작했지만 이미 늦었어요. 수십조 원에 달하던 국부펀드는 순식간에 가치가 증발했습니다. 관련 투자회사 CEO는 긴급 체포되었고 횡령 혐의가 드러났죠. 정부는 즉시 펀드를 청산하고 남은 자산을 회수하려 했어요. 수익률은 회복 불가능했고 국가 신용도마저 하락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 어떻게 됐을까요? 그는 유죄 판결을 받고 감옥에서 남은 생을 보냈습니다.